네.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내외를 이렇게 기내에서부터 영접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의전 실장과 내포 대사 대리가 비행기에서 나와서 탑승대를 내려가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또 탑승구로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한 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상들의 옷차림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외 의상 어떤 옷을 입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직접 아직 나오시지 않아서 의상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역시 비즈니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굉장히 실용적인 복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오산 공군 기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 공군 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오산 공군 기지를 이용하는 걸까요? 네, 원래 네. 미군의 해외 주둔 캠프들은 이 일종의 조차지 개념처럼, 조차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미국이 직할하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경호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로 이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미군 기지, 그다음에 비행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산 비행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외에 6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96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한을 했었고요. 그때는 시청에 초상화가 내걸리고 기념 네. 우표가 발행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때는 카 퍼레이드도 했었는데요. 1987년 이후로 이게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우 교수님. 네. 아마 1987년에는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87년의 의미를 두고 질문을 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그러니까 8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직선제 대통령 선거 헌법 개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미국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군부가 통치 혹은 권력의 정당.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파란색 넥타이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저 의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 단추를 클르고 네. 보통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영국 사람이나 이런 쪽에 의존해서 보면 러프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네. 미국 쪽에서 볼 땐 저것이 굉장히 비즈니스한 오픈된 생각으로 당신들을 만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예. 의미인가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검은색 의상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네, 의장대 사열을 지금 지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레드카펫을 밟고 나오면서 전용 헬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또 할 텐데요. 네, 지금 조윤재 주미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 부부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자,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험프리스 미군 기지로 또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방문지가 될 텐데,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이게 어떤 곳인가요, 우 교수님? 예, 캠프 험프리즈는 원래 주한미군 헬기 이 부대가 좀 있던 땅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곳이
제가 카투사 출신인데 아, 카투사들이 그 미군 부대 적응 훈련도 거기서 하고 그랬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금은 확장돼서 여의도의 5.5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둘레가 한 18, 9km 정도 되는 정도의 굉장히 넓은 땅인데 용산, 동두천, 문산 일대에 있던 모든 미군 시설들, 그다음에 군사력들이 대부분 지금 그 캠프 험프리즈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차세대 현재부터 미래까지 한미 동맹을 움직여 나가는 군사력의 응집이 모두 미군 캠프 험프리즈로 지금 결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한미 동맹의 힘이 이제 캠프 험프리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력의 기지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지금 전용 헬기를 타고 이제 떠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잠시 후에 험프리스 미군 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날 예정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 김 교수님, 장소가 장소인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지만 정상회담 의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보좌진 차원에서 이미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언급을 하는 뉘앙스를 비치는 정도의 일은 있더라도 노골적인 표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을 향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북 메시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그 일본에서 방일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미일 간에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메시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 교수님? 예, 뭐 역시 그 요즘 같이 북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가 이 동북아의 현황이 굉장히 급박해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전통의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북한의 어떤 강대강 대치 구조 속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자, 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아시아의 가장 트러블 메이커, 사실 세계적인 트러블 메이커죠. 북한이 이제 로그 스테이트라고 과거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이제 한국에 직접 와서 이 가장 그러니까 한반도 이슈가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근접해 있는 1박 2일이 오늘과 내일이 되겠죠. 네.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캠프 험프리즈에 와서 이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전쟁 불가론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을 떠나기 전에요. SNS를 통해서 멋진 젠틀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뭐 한국으로 떠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갈지 궁금해지고요.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 헬기가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 험프리스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되겠습니다. 1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10분이 안 걸릴까요? 오산에서 평택까지가 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하늘 상황도 경호나 보안의 차원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날씨가 나쁘지 않기 네. 때문에 1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하고 트럼프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 이제 1박 2일 일정, 한국에서의 1박 2일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택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캠프 험프리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그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그곳에서 오찬도 함께 할 예정이고요. 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그곳에서 또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캠프 험프리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네네. 한국에 있는 용산, 그다음에 문산, 동두천 이런 의정부 이렇게 흩어져 있던 모든 군사력들을 평택 기지로 다 이전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전을 하면서 지금 캠프 험프리스 일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의 총 이렇게 집결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지역에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저 캠프 험프리스에 확장된 이렇게 군사시설 이전비 100억 달러 가운데 네. 우리나라가 92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지불을 했어요. 그런 네. 만큼 우리가 미군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예우를 하고 있고 비용을 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감, 그다음에 미군의 해외 캠프로서는 육군 캠프로서는 가장 큽니다. 저기가 네. 해외 주둔 미군 육군 캠프로서는 가장 큰 땅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험프리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서 상징적으로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죠. 해외 미군 네. 기지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험프리스 미군 그렇다고 기지가 합니다. 가장 네. 큽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부지 비용과 건설비 100억 달러 중 92%를 네. 부담하고 있죠. 굉장히 우리 정부의 기여도가 큰 곳입니다. 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사실 얘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우리 정부 입장을 조금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네. 것도 같은데 우리가 해외 주둔 미군의 육군기 중에 최대 규모의 것을 거의 우리 돈으로 다 해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용 헬기가 지금 이륙을 해. 오산 공군기 상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그 예의를 갖추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역시 비즈니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굉장히 실용적인 복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오산 공군 기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 공군 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오산 공군 기지를 이용하는 걸까요? 네, 원래 네, 그 미군의 해외 주둔 캠프들은 이 일종의 그 조차지 개념처럼 조차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하더라고요, 우 교수님. 네. 아마 그 1987년에는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87년의 의미를 두고 질문을 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그러니까 8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직선제 대통령 선거 헌법 개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미국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군부가 통치 혹은 권력의 정당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파란색 넥타이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저 의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 단추를 클르고 네. 이 보통 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그 영국 사람이나 이런 쪽에 의존해서 보면 러프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네. 미국 쪽에서 볼 땐 저것이 굉장히 한국에서 미국이 직할하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경호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로 이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미군 기지 그다음에 비행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산 비행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외에 6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196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한을 했었고요. 그때는 시청에 초상화가 내걸리고 기념 네. 우표가 발행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때는 카 퍼레이드도 했었는데요. 1987년 이후로 이게 조금씩 달라졌다고. 네.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내외를 이렇게 기내에서부터 영접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의전 실장과 내포 대사 대리가 비행기에서 나와서 탑승대를 내려가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또 탑승구로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의상을 입고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한 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정상들의 옷차림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외 의상 어떤 옷을 입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직접 아직 나오시지 않아서 의스한 그 오픈된 생각으로 당신들을 만난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인가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검은색 의상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네, 의장대 사열을 지금 지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레드카펫을 밟고 나오면서 전용 헬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또 할 텐데요. 네, 지금 조윤재 주미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 부부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자,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험프리스 미군 기지로 또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방문지가 될 텐데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이게 어떤 곳인가요, 우 교수님?